가난한 자들의 아버지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 이후에 정말 많은 조문객들이 마지막 인사를 하러 바티칸을 찾았습니다. 허준 변호사님, 25만 명이나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교황이 선종하고 나면 이렇게 일반 조문객, 그러니까 평신도들과 많은 이 평범한 신자들, 그리고 신자가 아닌 비신자라 하더라도 시민들과 만나는 시간을 이렇게 갖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어떤 평소에 실천해온 청빈한 신념, 이런 것들이 돋보이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전 베네딕토 16세 교황까지는 관대에 높이 안치가 돼서 비스듬히 이렇게 시신이 공개되는 방식이었어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교황이 위에서 평신도들을 살짝 내려다본 어떤 그런 시선으로 이렇게 되는데,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 같은 경우에는 관 안에 안치된 상태로 그대로 바닥에 가까운 상태로 일반인 조문객이 공개가 됐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평범한 그리스도인과 평생을 가까이 하고 싶어 했던, 그리고 가난한 이들의 성자인 프란치스코의 이름을 따서 교황이 된 첫 그 프란치스코 교황이라는 이름이 처음 쓴 분이거든요. 예. 그런 어떤 평소의 신념이라든가 살아있을 때 굉장히 복잡했던, 책 한 권에 달했던 교황의 장례 절차를 굉장히 간소화하는 그런 절차들을 본인이 직접 만들었는데, 그런 뜻이 다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저 관이 원래는 교황들이 사이프러스관, 아연, 그다음에 참나무 이렇게 삼중관에 안치가 됐는데 굉장히 간소화된 겁니다. 네. 나무관에 아연만 덧댄 거거든요. 모든 것이 프란치스코 교황다운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세계 각지에서 바티칸으로 향했는데요. 조문객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We are here because we booked the flight, so we go to the funeral of Pope Francis. Estoy muy contenta de poder entrar acá y hay que hacer una fila larga, pero estoy dispuesta a quedarme las 2 horas, las 3 horas, las 4 horas de ser necesario para poder despedirlo. 예, 한국 시간 오후 5시죠. 그러니까 3시간쯤 뒤면요. 교황의 장례 미사가 거행됩니다. 허준 변호사님, 일단 절차가 좀 궁금하고요. 사실 마지막 안식처로 택한 곳이 좀 의미가 남다른 곳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교황이 선종을 하게 되면 시신이 안치가 되고 관 봉인 의식을 하고 장례 미사를 하고 그다음에 성당에 안장하는 이 4가지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시신 안치와 봉인 의식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례 미사가 진행이 된다는 건데요. 성 베드로 야외 광장 재단에서 거행이 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관이 이곳으로 운구가 된다고 하면 네. 장례 미사가 집전이 되는데요. 강론, 분향, 찬송 이런 절차들로 구성이 된 미사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교황의 마지막 안식처가 될 산타마리아 마조레 대성전으로 이 관이 이송이 되는데, 약 6km 정도를 이동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바티칸에서 출발해서 베네치아 광장 그리고 콜로세움 이런 유적을 거쳐서 천천히 사람이 걷는 속도로 아주 천천히 이송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 길 위에서도 많은 시민들과 만남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절차들이 이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9일 동안의 노벤디 알레스, 이게 9일 동안 기도와 미사를 하면서 영혼을 애도하고 또 콘클라베를 준비하는 기간이거든요. 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성 마조레 대성전 같은 경우에는 보통 베드로 대성당에 묻히는데 여기를 선택한 게 평소에 교황이 가장 사랑한 성당이었고, 성모 마리아에 대한 신심이 깊었는데 성모 마리아에 대한 최초로 봉헌된 성당이기도 하고, 이게 위치한 곳이 빈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프란치스코 교황의 생전 뜻이 그대로 반영된 그런 안장 장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몇 시간 후 시작될 교황의 장례 미사엔 세계 각국 정상들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부부도 교황 장례식 참석을 위해서 지금 저렇게 전용기로 이동하는 모습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교황의 장례 미사 외교 행사로 보기도 하는데, 이 자리 배치를 두고 또 의전에 민감한 트럼프 대통령이 앞에 앉지 못하고 뒷줄에 앉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허준 변호사님, 실제 이 왕실이 앞줄에 앉아야 해서 그렇다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좀 관심이 쏠리죠. 근데 뭐 본인이 반응을 보인다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오래전부터 확립되어 온 전통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뭔가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일 앞줄에는 외국 원수들보다 왕실, 특히 가톨릭 국가 왕실의 일원들이 제일 앞줄에 앉게 되고, 그 다음 앞줄에는 비국
비가톨릭 국가 왕실의 일원들이 앉게 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각국의 원수들이 앉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3열에 앉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왜 이런 분석이 나오냐면 영국 여왕 장례식 때 조 바이든 대통령이 14열에 앉았어요. 이걸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위상이 약화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번에 이 전 세계인의 영적 지도자였던 교황의 장례식장에서 특히 이런 의전 같은 것들은 이미 확립되어 온 부분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놓고 이런 감정을 표현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외교적인 결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말이 어떻게 보면 좀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한국에서 또 유흥식 추기경이 이 교황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하던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교황 후보군으로 이탈리아 유력 일간지가 12명을 꼽았는데 그 안에 유흥식 추기경이 포함이 된 거예요. 이게 진짜 대단한 일인 게 교황 피선거권은 사실상 주교라면 다 가지는 것인데 유흥식 추기경이 12명 안에 들었다는 건 그만큼 덕망과 이력을 가톨릭계 내에서도 굉장히 인정받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본인은 하하하고 웃어 넘겼다고 하는데 알 수 없는 것이죠. 예, 항상 약자와 낮은 곳을 향했던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저희도 마지막 주의를 표합니다. 60초 후에 뵙겠습니다.